나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 같아요. 벤은 개빈에게 화내지 마세요 친구라고 말했지만 당신이 지루해서 길에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퇴근 후 술집에서 놀 수는 없습니다. 파트너야. 드고슬링은 불평하지 않았어. 개빈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 너의 고슬링 씨는 희귀한 새였어. 우리 가운데 그는 너를 그와 똑같이 키웠어. 너는 그와 5년을 함께 보냈고 길 외에 무엇을 보았으며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당신은 아내에게 한 푼이라도 주는 방법이 또 다른 아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키는 것.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녀를 키우십시오. 개빈은 당신에게 아마라가 몇 명의 자녀를 주었느냐고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친구 벤이 대답했습니다. 개빈이 운전대를 너무 세게 쥐어서 관절이 하얗게 변하고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여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많은 돈을 원할 뿐입니다. 벤이 무시하며 손을 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개빈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벤은 예상보다 일찍 직장에서 돌아와 감옥에 가는 것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는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벤은 내 아내가 그렇지 않으며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개빈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2달 전에 은퇴한 그의 멘토이자 친구인 에마어 가즈링이 그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한 동안 개빈은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마어 가즈링은 자녀와 손주가 있는 훌륭한 가족을 가졌으며 개빈은 그를 존경했고 그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트러킹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여행 중이고 어마러는 집에 혼자 있습니다. 개빈은 자신이 꽤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마러는 선물을 사는 대신 길에서 자신의 오락을 위해 지출한 추가 수입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마러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미셸의 친구가 다른 여행에서 돌아왔고 그녀의 남편은 즉시 그녀에게 새 밍크 코트를 선물했습니다. 어마러는 개빈이 자신의 생일에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쓸데없는 시도와 그녀가 그 옷을 입고 갇혀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트 대신 3년 연속 같은 겨울 재킷을 입은 개빈은 자신이 마지막 한 푼까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아마라가 원하면 밍크 코트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비실용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논쟁은 아마라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나에게 자동차 논리적 권리가 없는데 왜 코트가 필요한가요? 미셸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모피 코트가 하나 더 필요한데 왜 나에게 필요한가요? 어마러는 다른 소리를 냈지만 개빈은 더 이상 그것을 듣지 못하고 집에서 뛰쳐나갔고 그가 구두쇠이고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여행에서 돌아오는 개빈은 좋은 선물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마라를 샀다. 빨간색 세틴 리본이 달린 커다란 봉제 인형, 큰 장미 꽃다발과 황금 귀걸이. 이미 늦었고 아파트 창문은 어두웠어요. 그녀는 기다리지 않고 화가 났어요. 개빈은 일주일 내내 전화가 조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해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에 불을 켰습니다. 개빈은 새 이탈리안 부츠 대신 앵클 부츠와 패셔너블한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행하는 코트 대신 신발장에 가을 신발을 신다. 모자와 지갑, 옷걸이에 걸린 바람막이와 니트 모자. 무슨 일이야? 아마라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는지. 나에게 포리개빈이 앉았다고 생각한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려고 한 거야. 고슬링 씨가 가족 생활에 능숙했기 때문에 진정하기 위해 옷걸이 근처에서 휙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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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침실로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를 안에 옆에 놓고 테디베어를 앉혔어요. 곰은 귀걸이 상자를 손에 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곰은 아마라를 위해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작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개빈은 그의 아내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지만 아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빈이 그걸 깨닫고 누구냐고 소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마라가 아니라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라는 머리를 짧게 깎았지만 침대에서 자고 있는 여자의 푹신한 머리에는 봄풀 냄새가 나고 다음 순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친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개빈은 자신이 야간등을 켰던 그 향기를 왜 알아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클라라의 얼굴을 그 앞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당신은 그동안 어디 있었나요?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개빈이 클라라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여자는 개빈을 기다리며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 그가 거의 즉시 한 일이고 어마러가 개빈 어마러에게 잘 물어봤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어마러는 떠나고 여행 후에 샤워를 한 다음 부엌으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먹이를 주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클레러만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개빈은 다른 사람의 소지품 외에 또 다른 것이 문턱에서 그를 덮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엌에서 클라라의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집이 생각나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그는 여행 후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준비한 집에서 만든 음식을 열렬히 공격했지만 뒤 이은 대화는 수년 전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마라는 개빈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의 다가오는 결혼식에 대해 알고 나서 클라라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만나자고 애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라를 만났고 클라라에게 그녀가 개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고 눈물로 얼룩진 초음파 결과까지 보여줬습니다. 개빈이 아마라가 임신한 적이 없다고 겁에 질려 말했지만 당신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사라졌고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매우 상처받았습니다. 개빈 클레러가 대답했고 의사의 소견을 보았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마러는 자신이 당신과 당신의 미래, 아이 모두를 사랑하며 결코 당신의 사랑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따르지 않으면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가지면 다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맙소사 개빈은 그 사람이 그녀의 친구 미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당시 산부인과에서 일했고 그녀는 부자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없고 당신 외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클라라가 슬프게 웃으며 당신에게 거의 5살 된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빈은 그날 저녁 자신의 귀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때 미쳐버릴 것 같은 모습을 반복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줄 몰랐어요. 배가 커지기 시작할 때만 듣던 입덧이나 현기증이 없었어요. 클라라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준 걸 알고 개빈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쉬는 날 너를 만나러 갔는데 너네 집 근처에 있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너와 아마라가 차에 탔던 게 너의 결혼식 날이었어. 당신을 위해 일을 망치고 싶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아이가 온 가족이 클라라라고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주기로 결정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개빈이 외쳤습니다. 그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케빈 클라라가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 형편이 아니었으면 감히 당신 가족을 방해했을 텐데 아마라가 당신이나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어머니로서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신 집에 오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내 면전에 웃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 아직도 동화를 믿는 순진한 바보야. 그녀는 그때 나를 속였다고 인정했고 사랑과 전쟁에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를 도미닉이라고 부르고 그의 SUV에 싣고 있던 물건들에 관해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개빈은 마침내 평화롭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차가운 저녁을 다시 데우고 클라라가 꿈꿔왔던 몇 년 동안 그가 먹는 것을 지켜보며 주먹으로 턱을 받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밥만 먹였으나 사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첫사랑을 잊을 수 없었고 연애나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삶의 환경이 먼저 이사를 하고 임신이 되었고 그럼 아들 낳고 극한 상황은 뭐지야 정말 바보야 난 메인 질문도 안 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사랑하는 삶을 버티고 있던 아산 클라라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 그는 살아있다. 개빈이지만 우리 작은 아들은 급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그는 백혈병에 걸렸고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클라라 개빈이 개입했습니다. 기증자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장거리 트럭 운전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개비는 클라라와 그들의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와 고슬링 씨는 좋은 곳을 찾은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위치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소규모 사업은 훌륭한 수입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빈의 가족도 이혼 후 성장했습니다. 어마러 개빈은 클레러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의 남동생이 태어났고 3년 후 여동생이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개빈의 아파트는 냄새가 나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파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가 꿈꾸던 모든 것, 우리는 살다른 곳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개빈은 딸의 세 번째 생일에 그의 가족이 최근에 개업한 두 번째 자동차 수리점 근처의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개빈의 어머니는 하늘에 무한히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수년 후 그에게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낸 개빈은 우연히 그의 전처를 만났습니다. 새 자동차 수리점 앞에 세워진 낡은 비즈니스 클래스 자동차와 나이든 대머리 남자가 브랜드 점프슈트를 입은 청년에게 소리쳤습니다. 타이어를 여름 타이어로 바꿔야 해요. 이사회원이 가격 흥정을 시작한 걸 듣고 얼마예요? 도미닉 아무도 당신을 위해 공짜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단지 3센트를 아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역겨워요. 싫어요. 이 가엾은 놈들과 너도 너무 못생긴 프리로더 아마라와 그녀의 남편 도미니크였다. 그녀는 이혼 후 그와 결혼하는데 큰 실수를 저질렀다. 도미니크는 여전히 약간 자랑을 했지만 결국 그의 모든 돈은 본질적으로 그의 아내의 것이고 그들의 아파트와 사치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미래의 자동차 다머닉과 어마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빈보다 약간 높은 아주 적당한 급여에만 의존해야 했고 나이 많은 상사가 더 정고 활력이 넘치는 직원으로 교체되었을 때 다머닉과 어마러는 아주 적당한 급여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매니저인 아마라가 새 상사와 연애를 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결혼했고 더 이상 세월이 아마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활력 넘치는 소녀들은 그녀의 발뒤꿈치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라처럼 상당히 구타당한 여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동안 인생의 평범한 일상의 한 구석에 아마라에게 친숙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를 초대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리로 오세요. 당신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마라는 작업장 주인이 그들에게 나왔을 때 브랜드 점프수트를 입은 청년이 그녀의 전남편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How can I help you? 잘 듣고 있어요. 개빈이 다머닉에게 말했어요. 어마러에게는 전혀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머닉은 예산 친화적인 곳으로 이 자동차 수리점에 왔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어마러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다머닉 이 일을 멈추고 즉시 떠나자 그녀는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충분히 굴욕적이었고 그녀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도미닉은 화가 나서 아마라에게 던지고 계속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오래된 자동차에 대해 할인을 제공합니다. 개빈이 응답했습니다. 할인을 하고 서둘러요. 오늘은 할머니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꽃을 사고 보석 가게에 가서 선물을 사야 합니다. 늦지 마세요. 안녕. 개빈은 주차된 새 차에 탔습니다. 아름다운 린이지만 저는 금반지를 끼워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엄마 70세인데 생일 축하하는데 익숙해지는데 절대 늦지 않아요. 내 사랑.